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19차 세계 한상대회 기업 IR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유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른 아침이라 아직 좀 박수 소리가 많이 작은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힘차게 박수를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열기를 내보았고요. 먼저 기업 IR 프로그램에 참석해주신 참가자분들과 기업 IR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총 3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통해서 화상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또 세계 한상대회 유튜브 채널에도 동시 생중계됩니다. 기업 IR 프로그램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9차 세계 한상대회 기업 IR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텔코 코리아 IS의 기업 IR이 있겠습니다. 텔코 코리아 IS는 사정상 현장 참석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진행해 주실 정선덕 이사님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텔코 코리아 IS 정선덕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회사 솔루션, 그리고 설치 사례, 제품의 필요성, 간단한 회사 소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늘 예상치 못한 unexpected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게는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부터, 크게는 화재와 건축물 붕괴 등의 재난, 그리고 현재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등이 있습니다. 우리 텔코 코리아 IS는 이렇듯 예상치 못한 재난에 예비하고 대응하는 Expect the Unexpected 재난 안전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솔루션에는 AI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미어킷과 인공지능 긴급 대피로 안내 시스템 AIEES가 있습니다. 미어킵의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건물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내부에 설치된 작은 센서들이 이상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게 되고, 동시에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경고, 위협, 대피 등의 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미어킵은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전국 주요 구조물에 설치되어 안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이 미어킵인가 하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미어킵은 아프리카에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고 여기는 미어캣과, 그리고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의 킵의 합성으로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미어킵이 설치된 그런 장소들을 살펴보면요. 2019년 후포항댐에 설치되어서 저가의 비용으로 치마의 정확도를 측정하여 비용 절감과 그리고 안전에 기여했으며, 다음은 댐 외부 설치 사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100년 역사의 배재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설치되어 학생들이 로비를 지나가면서 도서관 안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건축물 크리스탈 빌라에 설치되어서 한국지진안전연구원 팀과 공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 최대의 쇼핑센터 안성 스타필드에 설치되어 명성에 맞는 첨단 장비 미어킵으로 관제실에서 안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T의 요청으로 안양시 재난안전망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미어킵을 설치하였고, 안양시 자체적으로 추가 요청을 해서 저희 구안구청과 청소년 수련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등 주요 시설물 6곳에 설치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그 방파제인 새만금 방파호환에 설치되었으며, 이 왼쪽 다음 사진은 GS건설과 미어킵 설치 사전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설치 당시의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몇 달 전에 SK 텔레시스의 요청으로 창원대 기지국 구조물에 설치되었고, 다음 장은 그 기지국에 있는 미어킵 설치 사진입니다.
2021년 말에는 리조트와 포스코, 더샵 아파트 등에도 설치 예정입니다. 이렇듯 미어킵은 우리가 98%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건축물의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첨단 대응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사의 다음 솔루션을 소개하겠는데요. 화재에 신속 대응하는 인공지능 긴급 대피로 안내 시스템, Artificial Intelligent Emergency Evacuation System, AIES를 소개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정전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출구를 찾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유럽 그 화재 대피 실험에서는 100명 중에 68명이 비상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탈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심리적으로 앞 사람을 그냥 마냥 보고 따라가는, 달리는 경향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AIES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공지능이 스마트 화재 감지기를 통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특수 레이저 지시기를 통해 가장 안전한 비상구로 신속 안내하여서 그렇게 중요한 화재 대피에서의 그런 골든타임 5분을 초과하면 이렇게 다음 그림과 같이 질식사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화재 대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저희 AIES는 대전 시청역에 설치되어서 SBS, KBS, TJB 방송뿐 아니라 중국어권, 영어권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시연회 때 대표님 인터뷰 사진이고요. 이렇듯 그림에서 보듯이 수서 SRT, 삼성, 평택, 화성공장 등 많은 곳에서 설치 도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막대한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다시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 부분을 살펴보면요. 무엇보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여러 원인에 의한 건축물 사고 급증, 두 번째로는 시대적 상황 그리고 시장성의 요구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사진에서 전 세계적으로 폭우,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그리고 급증하는 노후 건축물의 관리 부실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1년 그 3, 4개월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폭우에 의한 집안 침하로 아파트 자체가 붕괴가 되면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또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런 미어킵의 필요성, 시대적 요구를 살펴보면요. 첫째, 대한민국 정부의 노후 기반 시설 안전 강화 대책으로 2023년까지 32조 원을 투입하는 의지를 밝혔으며,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세계 건축물 모니터링 시장 Structure Health Monitoring Market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또한 전 세계 스마트 시티 건설에 대한 예산은 2020년 한화 약 1711조에 달했습니다. 요즘 저희 회사는 인천 명품 아파트와 LH 아파트 그리고 포항 더샵 아파트 등의 시스템 설치 제안과 의뢰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아파트 시장은 첨단 시스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파트는 첨단 기술 경영장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듯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어킵의 우수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초기에 시장 형성이 안 되어 있을 때부터 빨리 시장에 진입하셔서 현재 국내 최대 레퍼런스를 앞에서 보셨듯이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쫓아오더라도 최소 3년은 걸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의 재난안전망 사업으로 SKT가 우리 업체를 선정하고 안양시에서 여러 센서들을 조사한 후 우리 미어킵을 계속 선정해서 설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책 사업으로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최고 인공지능팀과 함께 2년간 계속 회의와 그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AI 기술을 도입해서 자사의 미어킵 센서를 더욱 지능화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계측의 1000분의 1도라는 정밀도는 물론 그런 정확도는 물론 경사계, 가속도계, 지진계 등의 센서를 하나의 복합 센서로 제작하여 가격면에서도 월등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한국 최초 건축물 모니터링 키스 기술 인증서를 획득했으며 우수 기술 경진대회 구조물 모니터링 우수상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도 정확도를 인증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와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사는 2018년, 19년, 20년 3년 연속 기술 역량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무엇보다 기술 신용 등급 평가 우수 기업이라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경영 모범 인증을 특허 청장으로부터 받았으며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국내에 총 25건 특허 등록 및 출연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재난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입니다. 우리는 발빠르게 2019년 초부터 코로나에 대항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IoT 공간 자동 방역 시스템 온클린, 그리고 자동 방역 게이트 많이 보셨을 텐데요. 클리어 게이트, 그리고 안심 출입 패스 올가드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SBS, 만남의 광장 등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그리고 B2C로서 병원, 관공서, 모델하우스, 전국 체인 레스토랑, 학교, 선별진료소 등에 설치되었습니다. 공간 방역 시스템은 진료소, 보건소, 유치원, 학원 뿐만 아니라 지난달부터 대전 지하철 22개, 역사 다중시설 내에 있는 40개의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외 기업 홍보 활동을 보면 2007년부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홍콩 등 국제 전시회와 박람회를 통해서 공개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서 기업을 홍보, 제품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으며 홍콩의 5대 건설사인 아탈사와 취느건설의 방문 요청으로 MOU를 맺고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하단 중국 상해 신세계건설 전문요청 고문과 미팅으로 2020년 초에 상해 지하철공사와 저희 인공지능 긴급 대표 안내 시스템 미팅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관계로 아쉽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는 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을 통한 여러 경쟁 부문과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시스템을 홍보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지난 5월에 개최되었던 기술 사업화 페스티벌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관심을 받으며 다시 저희 회사가 추진력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대표 김정집 대표님은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석사를 거쳐 배재대 박사과정,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전문위원으로 있으며 그리고 초기 삼성 근무 시절에는 PCS폰을 개발하고 유명한 카 내비게이션 아이나비와 그리고 골프 내비게이션 골프버디 등 여러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그리고 상장사인 CNBT에서 최연소 CTO를 그리고 대전 IP 경영인 협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IT 융합과학기술협동조합 기술이사로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사업력을 인정을 받아서 기술통상진흥원과 중기부 청장, 표창장과 테크노파크 공로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가 존경하는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성공의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저희 텔코코리아 IS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텔코코리아 IS였습니다. 긴급 대피 시스템에 AI 기능을 결합했다는 게 특징적인 것 같고요. 이 기업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바이온텍 라이프의 김민철 부장님께서 기업 IR을 하시겠습니다. 바이온텍 라이프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바이온텍 대표이사 조규대입니다. 1986년 설립된 바이온텍은 지난 30년간 알칼리 이온수기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30여 종류의 알칼리 이온수기를 출시하여 대한민국 대표 알칼리 이온수기 제조업체로 자리잡았으며 국민 보건 건강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기청정기, 비대, 연수기, 전기레인지, 그리고 수소수기 등 생활환경 제품을 추가 출시해 생활가전 전문 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기업을 만든다라는 바이온텍의 건강 중심 경영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표준화된 KGMP 인증 시스템에 따라 철저한 품질 관리된 생산 제품과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온텍 해외영업부장 김민철입니다. 1986년 설립된 바이온텍은 지난 30년간 알칼리 이온수기 연구 개발에 매진해 30여 종류의 알칼리 이온수기를 출시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 알칼리 이온수기 제조업체로 자리 잡았으며 국민 보건 건강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기청정기, 비대, 연수기, 전기레인지 그리고 수소수기 등 생활환경 제품을 추가 출시해 생활가전 전문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기업을 만든다라는 바이온텍의 건강중심 경영은 표준화된 KGMP 국가공인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인정 시스템에 따라 철저한 품질 관리된 생산 제품과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바이온텍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등 220여 개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2011년, 2012년 3회에 걸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대한민국 신기술 어떤상 대상 및 2010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1위와 한국 소비자 웰빙 지수 1위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내 알칼리 이온수기 선도업체인 바이온텍은 해외 시장 개척에도 큰 힘을 쏟은 결과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6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편 OEM 생산으로 해외 30여 개 브랜드를 수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온텍은 2009년 알칼리 이온수기의 대중화를 위해 렌탈 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AD들이 사전 방문 서비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철저한 제품 관리 및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이온텍 전 임직원은 명예, 신용, 책임이라는 기업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 서구의 건강한 기업 바이온텍이라는 기업 이념을 실현하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기업 가치의 극대화와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온텍의 브랜드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온텍의 브랜드 잠재력을 위해서는 핵심 기술력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온텍 제품군 중에서 알칼리 이온수기에 대한 핵심 기술력을 말씀드리자면 크린 투웨이 시스템과 99.99%의 백금과 도금을 사용한 정급판을 사용하였으며 에러 자가 진단 시스템과 PWM 제어 방식으로 제품의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정품 인시 센서 채택으로 유사 필터의 사용을 방지하고 있으며 듀얼 오토 리버스 스크리닝 시스템으로
중지 없는 세정을 가능하게 했고 세계 유일의 세라믹 급수 밸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세 조정 기능을 적용을 하여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기존 전해조 대비 30% 성능이 향상된 신형 전해조를 장착하였습니다. 또한 NSF 인정을 받은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군으로는 전해수소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온텍의 전해수소수기는 드라이 멤브레인을 적용하여 완벽한 수소와 산소의 분리를 한 이중 분리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품질의 우수성을 더했습니다. 마그네틱 케이블 충전 단자를 사용하여 누전으로부터 안전하게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자가 세정 기능을 적용하였으며 고성능의 리튬 이온 배터리 제어 시스템과 스케일 방지 기술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젖병에 사용되는 친환경 에코젠 재질을 사용하여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세 번째 제품군으로서는 전해 미스트기와 전해 살균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용량 전극을 사용하였고 마그네틱 케이블 충전 단자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미스트기의 경우에는 누수 방지 국제 특허를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고성능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어 시스템과 스케일 방지 기술 적용, 그리고 친환경 에코젠 재질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온텍의 신제품은 산성수 생성을 위한 물 전기분해 기술을 개발을 위해 산성수 출수유량이 분당 7에서 10리터를 충족시키는 전기분해 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높은 전기 부하에도 견디고 전도수 및 내구성이 우수하며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티타늄 소재를 이용하여 물 전기분해에 사용되는 전극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센티미터당 8kg을 기준으로 한 내압력형 전해조 개발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용량 플로우 센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0.1리터의 유량 통과 시 임펠러의 회전수를 48세 유지하게 하며 동시에 내구성을 향상시킨 대용량 플로우 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플로우 센서에서 측정되는 유량은 전해조에서 생성되는 산성수의 pH를 유지하기 위한 전기 부하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케일 방지용 오토 체인지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 분해 시 발생되는 스케일 제거 기술 개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IoT 서버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메인 컨트롤 및 SMPS를 개발하여 와이파이 모듈과 RFID 모듈을 포함한 메인 컨트롤 보드를 개발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각종 정보 조회가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무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통신 제어와 인증 관리로 제품과 고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바이온텍 사업화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ISO 9001 그리고 ISO 14001과 GMP 인정 획득으로 국제 수준의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국내 대리점 및 OEM을 통한 알칼리 이온수기 판매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현지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통한 해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이탈리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60여 개 국가 100개 회사의 수출을 진행 중이며 베트남 업체와의 협약 내용은 베트남 국영방송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는 1차 연도에 이미 10,000개 이상, 그리고 2차 연도에는 20,000개 이상의 수주를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품화 양산 및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부품 개발과 IoT 시스템 개발, 그리고 관련 시험 인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품 개발을 통해 전기 분해 장치 개발과 pH 유지를 위한 전기 부하 결정형 대용량 플로우 센서를 개발, 그리고 전기 분해 시 발생되는 스케일 방지를 위한 오토 체인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IoT 기술 사용을 위한 와이파이 모듈 및 RFID 모듈 포함 메인 컨트롤 보드를 개발하였으며 미용 수기의 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국내 인증 진행과 해외 수출에 필요한 인증도 진행할 것입니다. 양산을 위해서 기구 설계와 PCB 개발 및 양산 프로그램 테스트 그리고 금형 제작과 모급을 통한 조립성도 검토할 것입니다. 우선 시장 경쟁력과 차별성을 분석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 계획과 중기 계획 그리고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수출 시장 진입 준비 그리고 기존 해외 판로 이용 그리고 신규 바이어 매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 수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해외 수출 인증서를 획득하고 수출에 필요한 관련 경쟁사와 분석을 시행할 것이며 기존 알칼리 이온수기 해외 판로를 활용하여 개발 제품을 소개하고 해외 시장에 진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나라의 언어를 이용한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여 국가별 판매 가능 업체를 상시 검색하고 있으며 거래 가능한 업체를 선별하여 주기적인 제품을 소개를 할 것입니다. 또한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한 3D 동영상 및 홍보물을 적극 게재하여 SNS를 활용한 공개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기 계획으로는 신규 해외 바이어 확보와 기존 해외 바이어의 관리 그리고 해외 온라인 판매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전시회와 박람회를 통한 집중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여 연 3회 이상 해외 전시를 참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온라인 B2B 매체를 활용한 당사 제품 및 브랜드 홍보를 실시하고 온라인 판매를 위한 알리바바와 이시트웨니와 그리고 아마존 등을 통한 해외 쇼핑몰 등록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장기 계획으로는 바이어 중심의 컨텐츠를 제공할 것이며 기존 거래성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바이어 중심의 홈페이지 활용 및 정보 업데이트를 통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동영상 매뉴얼, 여기에는 설치 방식과 분해, 조립 방식, 기능 설정 등을 활용하여 바이어의 궁금증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업체별 발주일지 및 현지 유지 보수 발생 관련 고객 불만 내용의 주기적인 공유를 통한 빠른 시정 및 예방 조치를 통해 원거리 판매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를 통한 시장 확대 및 해외 인지도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온텍의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온텍 제품군에는 알칼리 이온수기 제품군이 1필터, 2필터 그리고 기능성 알칼리 이온수기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소수기 제품으로서 전해수소수기, 음용 전해수소수기를 말씀드립니다. 생수형 수소수기와 피체형 수소수기 그리고 수소수 전용 텀블러 세 가지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미스트기와 수소 살균수기도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생활가전으로는 전기레인지로서 빌트인 전기레인지와 하퍼스탠드인 전기레인지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인덕션 전기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클리닝 키트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비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온텍의 회사 소개를 마치며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바이온텍 라이프의 김민철 부장님이셨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기업이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알칼리 이온수기 제조업체 바이온텍 라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은 주식회사 건우전공의 정재훈 부장님께서 기업 IR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라스틱 사출금형 전문 제조 및
수출기업 주식회사 건호전공의 기술영업부 부장 정재훈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제품인 금형을 소개드리기에 앞서 금형이라는 개념이 조금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시고 계십니다. 이 금형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좀 이 금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혹시 뭐 붕어빵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그 붕어빵을 똑같이 찍어내는 그 틀을 금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조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 사출 금형은 그보다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한 제작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흔히 가정에서 보시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들어있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을 저희 사출 금형을 통해서 생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화면상에 크게 보이는 제품이 이제 금형인데요. 금형은 이제 이 쇠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속을 얼마나 정밀하게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금속의 내구성이 얼마나 또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제작 설계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1990년도 10월 1일 날 설립이 됐고요. 올해로 이제 설립된 지 만 3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대표자께서는 박순항 대표이사시고요. 현재 한국금융공업협동조합 이사장직을 8년간 재직하시고 올해는 이제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은 그렇게 많은 규모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한 50명 정도 재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연 매출 한 110억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제품들이 주로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제품 이런 데 적용된 플라스틱 사출 금형을 제작을 했고요. 금형에서 나온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 연역을 간략히 소개시켜드리면 1990년도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93년도에 일본의 니치 에이세이키라는 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어서 그 당시는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좀 많이 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앞선 일본의 선진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었고요. 현재로서는 뭐 저희 대한민국의 기술력도 엄청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금형에 대한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003년도에 ISO 9001 글로벌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저희가 코트라에서 선정하는 대일 수출 유망 100대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플라스틱 사출 금형에서는 저희 건호전공이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현재 소재지인 안산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저희가 일본 현지에 금형 AS를 할 수 있는 AS 센터 개념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전 세계적으로 100% 수출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저희 고객들이 이제 일본과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유럽의 자동차 회사를 비롯한 전자 회사, 글로벌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출은 주로 일본 지역으로 한 70%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유럽, 북미 지역으로 저희가 한 30% 정도 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이제 금형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회사는 일본의 토요타, 그다음에 닛산, 마츠다 사 쪽에 그 부품을 제공하는 글로벌 1차 글로벌 부품 공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 지역에는 독일의 폭스바겐, 그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쪽에 부품을 공급하면은 글로벌 부품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설비 현황은 저희 회사 소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요 조직 현황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결국 이 금형 제작이라는 것도 하나의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설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금형 제작에 앞서서 이 모든 제품들은 실제로 신제품이다 보니까 금형이 이루어지고 제작이 된 상태에서 제품이 어떻게 사출이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CAE라고 해서 컴퓨팅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치에 얻어진 제품의 예상되는 특성들을 저희가 금형 설계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금형의 제작이 완료되고 나서 금형의 육성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고객사들의 개발 기간을 한시라도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희가 시험 사출할 수 있는 그런 설비인데요. 일단 금형이 제작 완료가 되면 이제 양산에 앞서서 시험 사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사출 단계에 있어서도 양산처와 어떤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사출을 해서 금형의 신뢰성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고객사의 요청으로 이제 금형 내부에 어떤 부하가 걸리는 캐비티 내의 내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런 데이터들도 고객사들에게 사전에 전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 금형이 완료되고 금형에서 제품이 나왔을 때 제품의 치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정밀성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 설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금형 기술 관련해서 특허를 2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O 9001, ISO 14001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금형 현장 전경이고요. 현재는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일본, 그 다음에 유럽, 미국, 북미 지역으로 수출을 전담하다 보니까 이 금형이라는 것은 제작을 정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산 중에 이제 고객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품이 끊임없이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금형을 변경을 해주고 이런 AS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반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북미의 미국의 오하이오, 그 다음에 미시간 주의 각각 한 개사, 그 다음에 멕시코 지역에는 깨레따로 주의 한 개사 이렇게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일본 지역에는 저희 자회사를 포함해서 각 거점별로 3개사의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금형 실물 사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시면은 좀
그 금형 자체가 굉장히 그 복잡한 어떤 기계적인 장치로도 많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왼쪽에 보시는 그 제품은 독일 그 벤츠사에 적용된 그 C클래스 C450 모델 자동차의 그 계기판 그 커버 금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소재는 독일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열 처리를 진행을 해서 저희가 그 이 금형을 가지고 최소 100만 쇼트는 보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해준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이 금형은 그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 그 보닛을 열어 보시면은 그 자동차용 스타터 배터리인데요. 이런 것들도 그 자동차용 배터리가 상당히 그 제품상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든 그 사출의 어떤 그 역학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형적으로는 상당히 까다로운 제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두 캐비티를 그 제작을 해서 금형 하나의 제품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체제 금형을 그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스틱 제품은 그 특성상 그 금형의 사출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후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후변형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변형을 별도로 그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금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쭉 보시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자동차 제품 그 파트들인데요. 다 저희 금형에서 제작된 제품들입니다. 이 자동차 공조기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라디에이터 쪽에 있는 탱크류들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제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제품들이 덕트류, 그 다음에 필러 제품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일 가운데 보시는 게 아까 앞서서 그 금형 사진으로 보셨던 벤츠 C클래스 C450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이는 제품들이 포르쉐 자동차에 적용된 계기판 그 부품들입니다. 이런 금형들을 저희가 다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그 보닛을 열어보시면 그 언더후드 제품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그 외장재인 그릴, 그 다음에 시트 사이드 커버, 그 다음에 이거는 에어 인테이크 매니폴드, 그 다음에 스티어링 컬럼 커버, 그 다음에 이건 도요타 자동차에 적용된 도요타 프리우스 알파의 그 온도 컨트롤러 케이스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그 기능성 제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가니시, 그 익스테리어 트림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 내장재, 자동차 그 밑에 들어가는 언더커버류.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보시는 그 왼쪽에 보시는 거는 산업용 배터리 제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자동차용 스타터 배터리 제품들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는 글로벌 인류 고객사들하고 그 거래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여기에 보시는 그 배터리 케이스 그 금형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저개발 국가 쪽에 그 고객사들하고도 어떤 그 기술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 기술적인 그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글로벌 기업사 그 고객들하고 거래를 해오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역으로 그 저희 고객사들한테 좀 전파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적인 어드바이스를 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는 저희가 카자흐스탄 쪽에 그 카이나르사라는 그 이 카자흐스탄 최대 배터리 제조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그전에는 중국에서 금형을 수입을 했었는데 중국 금형 제품이 워낙 그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생산 중에 발생하는 모든 트러블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하고 그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저희랑 거래를 한 지 한 4년 정도 되는데 그 저희 그 기술진들이 지금 올해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2차례나 이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형을 제작해서 납품한 지 한 4년 정도 경과가 됐고요. 이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 그 금형에 대해서 이런 모든
백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신뢰성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생산성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내려진 결론은 저희 건우전공에서 제작한 금형이 중국에서 제작한 그 금형보다 생산성이 40%가 향상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금형은 그 가격이 중국산 금형보다 조금 더 비싸다 할지라도 건우전공에서로 그 모든 금형은 그 수주를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이게 그 금형이라는 것은 그 생산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어떤 금형의 품질이라든가 이 신뢰성들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그 고객들의 그 어떤 양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트러블들을 그 저희가 여태까지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모든 면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금형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프린터 제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파나소닉사의 제품은 그 이런 그 프린터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노트 PC 프로젝터. 그 다음에 요건 핀란드 ABB사의 제품은 ABB사에 납품한 그 파워 드라이브 그 유닛 그 금형들이고요. 예, 이상으로 이제 그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마쳤고요. 그 금형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에게 어떤 그 문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 여태까지 그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최선의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기술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체제를 구축해서 양산성과 상품성을 크게 향상시킨 주식회사 건우전공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우전공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를 캡처하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기업을 소개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기업은 회사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외자인데요. 바로 주식회사 생입니다. 왜 생으로 이름을 정하셨는지 올라오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주식회사 생의 최성욱 전무님께서 기업 IR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생의 최성욱 전무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상대 주최 측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아나운서님께서 주식회사 생을 왜 생이라 했냐면 저희들은 먹는 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설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생이라고 상호를 갖다가 정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9년에 설립을 하여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는 약 한 100여 건을 국내에 등록을 해가지고 있고요. 실적은 약 한 6,100여 대를 하였습니다. 수출은 그중에서 한 318대를 하였고요.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에 저희들이 정수 설비를 사회 공헌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으로는 대통령상, 국가환경정리대상, 그리고 장영실상 등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세계의 물산업은 약 한 1,000조 정도 되는 큰 시장입니다. 물은 3일만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고요. 20세기가 석유에 의한 블랙골드라면 21세기는 물에 의한 블루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물은 권력이다. 물은 장악하면 미래를 지배한다고 프랑스의 에릭 오르세나가 물의 미래의 책에서 기술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의 물 부족 인구는 약 한 70억 인구 중에 약 한 16%고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2025년에는 약 한 34%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오염된 물로 생명을 잃는 인원이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약 한 750만 명으로 현재 코로나로서 1년에 한 250만 명 생명을 앗아가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훨씬 많은 인원들이 물로 인해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즉 좋은 물을 값싸게 많이 공급하는 것이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저희 생의 비전도 좋은 물, 인류 행복은 물 붕괴 방지와 세계 평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은 현재 매출이 약 한 1,000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2050년에는 자동차 산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0조 규모 중에서도 특히 상수도가 약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1,000조 규모 중에서도 설계, 운영, 관리를 하는 서비스업이 약 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계 유수의 물기업인 베올리아 같은 기업은 연간 매출이 이게 이제 2013년 자료인데요. 40조는 지금은 한 5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의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약 한 40% 정도로 매우 저조합니다. 결국은 이 시장을 저희 회사의 좋은 제품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시장입니다. 정수공정의 역사를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4년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영국의 깁스가 완숙모래 여과법을 개발하였는데 이거는 수돗물을 만드는 약 한 90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80년 뒤에 미국의 하얏트가 약품을 넣어서 응집숙 침전 급속모래 여과를 해서 약 한 300분 정도 소요되도록 하였지만은 저희 회사는 2011년에는 6분 정수 설비를 개발하였고 지금은 2015년부터는 3분 정수, 즉 약품을 순간적으로 라인 믹서에서 혼합해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선주사 여과만 통과하면 3분 만에 먹는 물을 만들어내는 설비를 개발하였습니다. 생의 수처리 기술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3분 정수 처리 공정이 있고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기를 100분의 1로 줄이고 탁도를 0.05에서 0.5NTU 정도로 생산하는 설비이며 3분 RO 전처리 공정은 해수 담수화 설비의 전처리 설비로 일반적인 공법보다도 30분의 1이 작게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 총인 처리 공정으로서는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총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부산 친정 공법보다 약 한 20분의 1 작게 부지가 소요되겠습니다. 저희 회사 섬유사 여과기의 역세 원리는 원수가 섬유 예제를 통과하여 여과가 되고요. 이때는 섬유를 압착을 시킵니다. 그래도 역세를 할 때는 반대로 역세수가 유입이 되어서 섬유가 이완된 상태에서 물과 공기로 역세처리가 있습니다. 잠시 이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t twists or pulls the fine fiber filter media, wrapping around the multi-space, so that the media might be pressurized with a thickness between 5 centimeters and 10 centimeters. It is an air gap controlling filter that filtrates by reducing the air gap and backwashes it by releasing and expanding the air gap. Captured SS gets isolated from fiber media by reverse air and is discharged out of the filter by backwashing water. PCF filter functions thoroughly and precisely. The efficiency of the filter is remarkable, and it is super tiny and light compared to the existing sand filters, and the installation cost is reasonable.
In addition, the life cycle of the filter is from 3 to 5 years, and the advantage compared to the sand filters is that the replacement of the filter module is easier. The mechanism of filtration and backwash of the gravity-type GFF filter is the same as in the PCF filter. However, the thickness of the pressurized filter layer is around 1 cm, and the power-free type gravity filtering reduces the operation cost by utilizing the difference in water level of about 30 centimeters. In addition, when backwashing, the pump is not needed as the filtered water enters into the filter basin nearby, as the backwash water upflows, pushed by the backwash air. It performs an effective backwash by preventing biofilm creation, followed by the intensive movement of the non-braided fiber. GFF filter's layer is rectangular plate shape, and GFF filter is 5 times larger for the same space compared to disc filter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minimize the installation area. In addition, the advantage is that maintenance and examination are available without draining the basin as it is built to raise the upper part. 저희 회사 제품에는 모든 기자재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세계 어디에 있든지 저희 회사에서 운전 및 감시가 가능한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3분 정수 처리 공정 모식도가 지금 좀 깨져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공법이 강물을 치수하여 침사를 시킨 후에 약품을 넣어서 응집, 친전, 모래 여과하는데 지금 위에 보이는 사진입니다. 약 한 300분이 걸리는데 저희 회사 제품은 라임 믹서에서 순간적으로 1초 만에 약품을 혼합하여 저희 회사 섬유 여과기만 거치면 3분 만에 먹는 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100분의 1로 줄어들고요. 건설기간은 5분의 1, 건설비와 운전비는 3분의 1이 되고 기존 공법이 처리수 탁도가 한 0.1에서 0.5 NTU 정도 나오는데 저희 회사는 0.05 NTU에서 0.5 NTU까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희 3분 정수 처리 공정 생산 방식은 플랜트 타입, 스키드 타입, 컨테이너 타입, 모바일 타입 4가지가 있는데 플랜트 타입은 주로 대용량에 설치가 되고요. 스키드 타입은 중형, 컨테이너 타입은 소형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타입은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됐을 때 어디에서든지 물만 끌어들이면 정수를 하여 먹일 수가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고요. 오른쪽 데스크에 저희 자료를 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저희 이 회의실 맞은편 303호의 저희 홍보 부스에서 바이러스를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타입을 기존 방식과 잠시 비교를 하면 구례 정수장이 하루에 3,000톤 생산하는 정수장인데요. 약 한 1,125제곱미터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제품은 10제곱미터 컨테이너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스키드 타입은 양양 정수장이 하루 7,500톤 생산 설비인데요. 약 한 2,100제곱미터의 부지가 필요한데 저희 회사는 5.5제곱미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382분의 1로 축수를 할 수 있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플랜트 타입은 군포 정수장이 하루 10만 톤 설비인데요. 약 한 10,000제곱미터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지만은 저희 회사 설비로 하면 91제곱미터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는데 태국의 상공사 공단이라고 정수장을 저희들이 2015년부터 2단계에 거쳐서 16만 톤을 상업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복사지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WA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라침브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12만 톤 설비가 있었는데요. 기존 공법으로 평균 20NTU 정도 유입을 돼 가지고 처리수가 한 0.9 NTU로 탁도를 처리하였지만은
저희 회사 16만 톤 설비는 0.3 NTU 이하로 처리를 하고 있고 전기비와 응집재가 모두 한 반 정도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것에서 파란색으로 된 9,000제곱미터 정도의 부지가 12만 톤 기존 방식의 설비였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그 20에 40m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회사 16만 톤 설비로서 이거는 예전에 2단 방식의 6분 정수 설비였습니다. 지금은 이 3분 정수를 하면 이보다도 작은 20 곱하기 20m 안에 저희 설비가 들어갈 수 있는 획기적인 설비입니다. RO 전처리 공정에서도 일반 해수 담수화를 할 때 RO 전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공법으로서는 응집 침전, UF 혹은 듀얼 메디얼 필터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저희 회사의 제품은 20 내지 30분의 1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3분 종인 처리 모식도인데요. 하수 처리를 한 물을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약품을 넣어서 응집 진전 혹은 부상 처리를 하는 것보다 저희 회사에서는 약 한 20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 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약 한 국내외 6,100여 대를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수출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318대를 하였습니다. 정수 분야의 적용 실적을 보면 태국의 상공사 공단의 1일 16만 톤, 또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4,000톤, 그 다음에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의 1일 150톤, 그리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테렌가누의 3,000톤 설비, 그리고 필리핀 보라카이의 10,000톤 설비가 지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RO 전처리 공정은 창원의 두산중공업 또는 인도네시아 지레본 발전소 등에서 저희들이 RO 전처리 설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인 처리 설비는 가장 큰 것이 부천의 훌포 하수처리장에 1일 90만 톤 설비 등으로 약 국내외 55개소에 적용이 되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레이시아 랑갓, 그 다음에 일본의 구마모토, 이는 미쯔비시 계열 화학공장입니다. 이 공업용수로 들어가 있고요.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곳에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지금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PCF하고 GFF 두 가지의 섬유사 여과기가 있는데요. PCF는 저희들이 먹는 물 혹은 RO 전처리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태국의 WA, 포스코, 삼성전자, 일본 구마모토 미쯔비시 계열사,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지레본 등 국내 유수 기업에 지금 적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GFF 주요 실적은 부천의 훌포 하수처리장이나 부산의 강변 하수처리장 등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품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발전된 섬유 여과기를 수출하고 있는 생명을 책임지는 기업 주식회사 생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연락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해당 부스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지테크 인터내셔널 이창원 과장님께서 기업 IR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지테크 인터내셔널에서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원 과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업인들과 특히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타국에서 헌신하시는 한상인 여러분들 앞에서 당사를 소개함을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모 저울회사 연구소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측정 및 계량 기술 개발에 좀 집중하시기 위해서 1995년도에 창립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극복하시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셔서 산업용 시스템 분야, 건강관리 측정 분야, 농축산 분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회사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995년 3월에 창립하였으며 2000년도에 3월에 법인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용현 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지만은 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부설 연구소에서는 고객들이라든지 그 고객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시적소에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본부에서 생산하고 국내 영업, 글로벌 부서에서 해외, 국내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팀은 전자기구 디자인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팀에서는 제품 안정화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에 대해서 성능 개선을 해서 재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용 실안으로서 20건, 특허 30건, 디자인 24건을 획득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3년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획득을 했으며 같은 해 경기도도청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저희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저희가 북경지사 개설을 했으며 2013년 인천공항 수화물 계량 설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저희 음식물 종량제 계량 장비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조달청 음식물 쓰레기 우수 제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북경에 저희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대구와 광주에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고객 가치 존중 회사입니다. 연구소에서는 고객 맞춤형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갖고 있고 쇼핑몰과 영문으로 되어 있는 글로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저희 회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분야는 저희는 헬스케어 사업부가 있고 농축산 사업부, 그린 사업부,
산업용 시스템 사업부가 있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사업부입니다. 이 헬스케어 사업부는 사람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신체 측정을 하는 자동 신장 체중 측정기와 비만도 관리기 등 여러 제품이 있으며 개발 런칭하여 사업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대표적 납품업체로서는 저희가 종합병원이라든지 군부대,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그 연구소가 있어 R&D 개발이 가능하며 기존 제품의 측정 장비, 융합 제품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제품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급형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GL150R 시리즈입니다. 그 다음에 GL310 시리즈는 저희가 그 고급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장계 중에 GL3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용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유치원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체중, 신장, 비만도, BMI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 외에 그 기립, 쉽게 말하면 이제 환자들 분들 중에 쓰시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체어 저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상 환자들, 그 누워서 생활하시던 환자들 위해서 스트레처, 그러니까 들것으로 환자를 눕혀 무게를 측정하는 인베드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감지 센서가 있어 손을 넣으면 자동으로 소독액이 분사되는 손소독기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그 농축산사업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내 그 농업, 수산업, 축산업 현장에 필요한 소형, 대형 정밀 저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표 판매 분야로서는 농업 저울과 축산 저울, 그리고 청과 포장 저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농축산 제품의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제품이 정밀하며 그 농민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대표 제품들입니다. 이동형 전자저울과 포장용 팔레트 전자저울, 그리고 곡물 자동 톤백 저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린 사업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사업부는 푸른 환경, 소중한 자연을 위해서라는 모티브를 기반으로 자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납품 업체는 지자체와 그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제품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지자체에서 관리가 용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재 그 뭐 잘 아시겠지만은 환경 규제가 그 완강한 제주도 전 지역에 당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장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사들이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유일한 저울 회사고 22년의 그 저울 시스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포항시나 서귀포시, 제주도시, 그다음에 의정부시라든지 노원구, 춘천시 등의 6천여 대의 제품을 공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종량제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안내를 해드리면은 이 음식물 배출자가 카드를 계량 장비에 인식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배출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중앙 서버로 자료를 보냅니다. 계량 장비와 중앙 서버가 실시간으로 장비 테스트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결제 부분은 자료를 벤사로 넘기고 벤사는 결제 내역을 지자체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공단 중앙 서버에서는 거점별 배출량 확인이라든지 장비 상태를 지자체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보시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 회사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제품에 적용을 합니다. 그 예로 넓은 투입구로 상단 음식물 팀을 최소화하였으며 겨울철 결빙 방지 설계를 하였고 투입구 주변 턱이 없는 설계를 하였습니다. 자, 대표 제품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저희는 GFS 150CA 그리고 GFS 150AT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시스템 사업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용 시스템 사업부는 산업용 자동화 라인, 즉 반도체 생산 라인, 공학용 스케일, 그다음 제약회사, 그다음에 식품 라인 같은데 저희들이 중량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로서는 인천공항에 저희 회사가 항공용 스케일을 공급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출국하실 때 보딩 패스 하실 때 가방 무게 측정하는 그 제품을 저희가 직접 설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중량 측정 시스템을 제공하였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산업용 시스템의 장점은 독일의 사투리우스사의 산업용 저울과 기술 제휴를 하여 정밀한 중량을 측정하는 최상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적 기술 연구소를 운영하여 그 현장에 맞는 전기, 전자, 기계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요구에 즉시 응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공하는 제품으로서는 그 로드셀과 플로우 스케일,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가 있습니다. 이 제품과 사투리우스 저울 등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설계를 하고 그 현장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회사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량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계속 성능을 향상시키고 발전하고 있는 지테크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대단한 기업들이 많았나라고 놀라는 순간인 것 같은데요. 자, 뒤에 지금 또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화면에 떠 있는 연락처를 캡처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시테크놀로지 김재은 대표님께서 기업 IR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유시테크놀로지 대표 김재은입니다. 이 세계 한상대를 통하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한상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약 15분 정도 저희 그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마지막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대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어떤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영업적인 또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리튬 배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배터리들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수명이 짧고 그 의미는 이제 충전 방전의 횟수가 짧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온도가 굉장히 낮은 쪽에 가거나 아니면 높은 지역에 갔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 시간이 굉장히 좀 길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결국 현재 리튬 배터리 계열 또는 일반적인 배터리의 어떤 단점들이 되겠죠.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를 좀 드리면 벤처 기업입니다. 벤처 기업이고 최근에 우리 코스피 상장 회사인 EN플러스와 지난 10월 15일 날 2차 전지 그리고 슈퍼 캐패시터를 장착한 2차 전지 관련된 전략적 제휴를 했고, EN플러스 쪽에서는 이미 그래핀 쪽, 또 2차 전지 쪽의 기술을 굉장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기술 개발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서두에서 말씀드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튬 배터리의 불편한 점을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 세계 한상대회에서 대회의 화두인 그린 뉴딜이라든지 탄소 중립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 하나 이제 많은 기술이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개발되고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 필요하다는 어떤 기술 개발 배경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개발한 그래핀을 사용한 슈퍼 캐패시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이 제품 자체를, 이 기술 자체를 새로운 형태의 어떤 에너지팩, 2차 전지, 즉 뉴 에너지팩이라고 명칭을 냈습니다. 이 저희들이 개발한 제품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또 하나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고효율성을 갖고 있는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튬 배터리나 일반 배터리와의 차이가 뭔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충방전 횟수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의 충방전 횟수가 3,000에서 5,000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경우에 8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8년 이상을.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한 핸드폰의 사용 연한이 한 2, 3년 되면 배터리 문제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 충방전 횟수가 짧은 반면에 저희들은 최소한 2만 회를 보장을 합니다. 그 의미는 54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영구적이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온도의 사용 범위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 리튬 배터리 계열은 영하 한 20도에서 50도 정도, 물론 이제 제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반면에 저희들은 영하 40도에서 70도 정도까지를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전기차들이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를 갖고 예를 들어 러시아나 어떤 추운 지방에 갔을 때는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원하는 만큼의 주행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 반면에 저희들은
영하 40도에서 70도까지를 보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이건 시험 성적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저온, 그러니까 추운 지역이나 또 중동 지역이나 어떤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 전기차들의 어떤 급속 충전 시간이 약 30분 정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어떤 폭발 위험 때문에 그걸 사용을 가능하면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죠. 그 반면에 저희들은 최근에 이제 경상북도 쪽과 같이 개발하고 있는 그 제품, 전기 자동차 제품은 10분 충전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에 폭발 위험이었고, 이 저희들이 만든 그 뉴 에너지 팩의 특성 자체가 그런 어떤 그 많은 전류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의 셀 자체의 그 폭발 위험이 없습니다. 이 슈퍼 캐패시터 이 자체가 어디 보면 안전한 전자 부품으로 되어 있고, 이걸 활용한 2차 전지 뉴 에너지 팩을 장착한 전기차는 폭발 위험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잠시 보여드리면 이 제품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에 3만 대를 우선적으로 현지 조립 생산 하게끔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곧 수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기술을 이용한 그 상용화된 제품의 수는 지금 현재는 약 20여 가지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로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동 농기계라든지 전동 킥보드라든지 뒤에 보시면 드론이라든지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ESS 쪽, 그리고 뭐 골프 카트라든지 야구르트 카트 같은 다양한 응용 제품에 기존의 배터리를 대체했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가로등에 적용한 그 이 NEP는 현재 조달 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에 100여 대 이상이 실제로 설치가 되어서 이미 가장 오래된 데는 4년 반 이상을 문제없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김천 지역에 64대를 수주를 해서 곧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 기존의 리튬 배터리가 100도 이상의 온도 챔버 속에 들어갔을 때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NEP를 100도 이상의 챔버 속에 넣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플라스틱 그 케이스 자체가 완전히 그냥 쭈그러진 상태이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온도의 특성이 좋은 제품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또 긴 만큼 저희들이 10년 보증을 합니다. 10년 보증을 하고 5년은 무상으로 저희들이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좀 비교를 해보면 현재 일반적으로 그 리튬 배터리를 사용해 가지고 밤에 야간에 불을 밝히는 가로등 경우에 효율이 약 57%, 조금의 뭐 계산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57% 반면에 저희 그 슈퍼캐패시터를 장착한 NEP 제품을 갖고 그 만든 그 가로등은 약 77%, 그래서 약 20% 이상의 효율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일반적인 전기를 이용하는 가로등, 뭐 수원등이나 네온등이나 그런 것과 그다음에 LED, 최근에 LED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등과 저희들 걸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에너지 그 CO2 배출 관련해 가지고는 만약에 저희 가로등을 1000대를 설치할 경우에 CO2를 약 300톤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에너지 어떤 기존의 그 일반 전기를 썼을 때 화석연료를 썼을 때의 어떤 그 전기 소비량보다도 훨씬 더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NEP를 장착한 가로등을 한 대를 설치했을 때 18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환경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 리튬 배터리나 다른 배터리를 갖고 설치한 가로등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배터리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일반 전기를 같이 쓰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반면에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달 등록이 되어 가지고 국내에 뭐 이미 100여 대 이상의 그 제품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검증은 물론 시험 성적 데이터도 필요하고 실험실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 설치를 해보고 그 성능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인도네시아 경우에 국영기업체에서 4년 반 동안 저희들 어떻게 보면 1세대 제품을 설치해가지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SNI, 스탠다드 내셔널 인도네시아 인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하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또 조립 생산을 하기 위한 계약 체결을 작년 12월 달에 했고 저희들이 이제 곧 수출을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희들 제품을 장착한 이 가로등은 일반 전기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땅을 파고 바로 설치해서 이렇게 불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장소는 김천에서 이제 무주 쪽으로 넘어가는 659호지에 그냥 땅을 파고 가로등을 설치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비 오는 날에도 작년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런데 장마 기간 동안에도 문제없이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제품 자체가 효율이 좋습니다. 아까 보신 55대 77 정도로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저기 맑은 날 2시간 완충이 되면 비 오는 날 한 8시간 정도면 완충이 돼서 밤새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뜰 때까지 불을 밝혀줍니다. 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이제 3만 대를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조립 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에 따라서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고객이 요구하시는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하고 이 글로벌하게 많은 지역에 지금 설치를 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내 모 대학과 함께 같이 공동으로 IoT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태양광 가로등용 컨트롤을 지금 거의 완성을 했고 그래서 중앙 관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CCTV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다 같이 융복합된 제품을 저희들이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미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구미 쪽에 구미 경찰서 쪽에서 이제 발주를 했고 쉼터에 보안등이 필요를 했고 여기 58세트를 최근에 저희들이 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간판은 기존의 간판들이 일반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전기료 부담이 있지만 저희들 제품을 사용했을 때에는 완전 독립형으로 태양광만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 밤새 간판에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라든지 전동 농기계라든지 전기 기존에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아니면 납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다 저희들 제품으로 대체했을 때 장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주행한 그 결과이고요. 그리고 요즘 전동 킥보드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지난 겨울에만 해도 일반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그런 전동 킥보드들이 이제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이 배터리가 고장나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저희들 제품으로 했을 때 온도 특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영하 40도, 70도 정도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효율에 저감 없이 이렇게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실제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진입니다만은. 예. 그리고 드론에 적용했을 때 또 특히 이제 전략물자 쪽에 저희들 제품을 적용을 했을 때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드론도 보면은 온도가 낮아졌을 때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 영하 뭐 5도, 10도 아니면 10도만 돼도 벌써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20도 내외에서 채공하던 시간에 반이 줍니다. 예를 들어 30분을 채공했다고 그러면 온도가 뭐 낮아졌을 경우에는 반으로 아니면 그보다 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아예 작동이 불가능한 그 채공하다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은 온도 특성이 좋기 때문에 겨울에도 문제없이 채공 시간이 이렇게 30분 정도이면 그건 물론 이제 드론의 어떤 성능에 달렸습니다만은 이 배터리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론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실제에서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1년 한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슈퍼 커패시티를 적용한 NEP에 LNP를 적용한 ESS죠. 요즘 뭐 화재 폭발 위험이 많아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담당자께 연락을 주셔서 문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업 IR 프로그램 마지막 기업은 유시테크놀로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2차 전지 강국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건 유시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해당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앞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소통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유시테크놀로지를 끝으로 1박 2일에 거친 제19차 세계 한상대회 기업 IR 프로그램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뛰어난 기업들이 많이 소개된 것 같은데요. 현장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유현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